자, 오늘은 리스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리스트에서 삽입 추가는 중요한 편이고요. 삭제는 실제 잘 사용을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어떤 개념이다라고만 봐두시면 될 것 같고, 뒤집기, 정렬도 어떤 개념이다라는 걸 봐두시면 되고, 여기 나오는 슬롯 개념, 카피와 디카피 개념, 요거에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삽입 추가, 여기 슬롯, 카피, 딥카피 이 정도 개념 이해예요. 실질적으로 막 사용하기보다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링크 걸어놨고요. 저희들은 여기 삽입 추가부터 보죠. S는 리스트 컨테이너를 의미하는 기호, 그 다음에 T는 이터러블을 의미하는 기호, 그 다음에 M은 인덱스의 번호, X는 의미의 객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 리스트는 append, extend, insert라고 하는 삽입이나 추가에 사용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다 삽입이나 추가를 하지만 아규먼트가 달라요. append는 객체를 주고 그 객체를 뒤에다가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extend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아이템이 있는 이터러블을 아규먼트로 주고 여러 개를 동시에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더하기에서 대입하는 연산하고 동일하고요. 인서트는 객체를 하나 추가하는데 임의의 위치에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체를 하나 추가할 때 맨 뒤 또는 임의의 위치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이때 인덱스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append로 처리된다는 거. 에러 나는 게 아니라 맨 뒤로 들어간다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처음에 리스트가 있었을 때 이 리스트의 뒤에다가 30을 넣어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뒤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T라고 해서 두 개의 아이템을 갖고 있는 이터러블을 추가해라. 뒤쪽으로 추가되는 거죠. 두 개가 동시에. 그래서 30하고 40이 들어가서 확장되는 개념이고요. 1번 위치에다가 15를 넣어라 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이제 기본이라고 했을 때 10하고 20이 있었을 때 얘가 0번, 얘가 1번이죠. 그러면 그 1번 위치에 15를 넣고 20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서트인데 5라고 했어요. 그런데 얘는 길이가 2개밖에 안 되죠. 0하고 1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거 인덱스 에러예요가 아니라 맨 뒤로 들어간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my list라 그래서 리스트가 하나 있고 300을 맨 뒤에 추가합니다 라고 나오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우리 더 어려운 것들도 많이 했어요. my list 그다음에 뒤로 추가했으니까 append 하시고 괄호 속에다가 내가 추가할 내용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300.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맨 뒤에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 기능은 꽤 많이 쓰는 편이에요. 나중에 포문하고 같이. 그래서 5개를 입력받아가지고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입력을 받는다던가 전달을 받아서 내가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야 될 때 많이 쓴다는 거죠. 한번 우리 예전에 써봤었죠. 예를 들어서 my list라는 것을 비어있는 리스트로 만들고 그 다음에 for 5번 반복한다. in range 5번. 그리고 그때그때 뭔가 데이터를 생성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입력을 받는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input 그게 int다 그러면 뭐 int로 할 거고요. 그
그래서 my list에 append 해가지고 템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컴프레hension도 쓸 수가 있었죠. my list는 해갖고 아주 간단한 거라면 그냥 정말로 입력만 받는 거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int input o in range o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사실 익스프레션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력을 받아가지고 좀 복잡한 동작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for라는 것을 쓸 거고 그냥 단순하게 유효성 검사 정도 if 쓰는 거 정도 나왔다. 만약에 내가 입력을 받았는데 그게 양수인 경우에만 집어넣겠다. 뭐 그런다면 if 해가지고 템포가 0보다 크다고 한다면 0보다 큰 경우에만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여기다가 이제 봅시다. 못한다. 여기서는 못하네요. 왜냐면 입력을 받아가지고 뭔가 저장을 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뭔가 저장되는 곳이 없고 내가 여기서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좀 변형을 해줘야 되겠죠. 이 형태를 뭔가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자,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는 못하고 좀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서 그 코드 리뷰에서 그런 식으로 좀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두 분 다 입력을 받는데 뭔가 조건을 주기 위해서 형태를 변경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변환하지 않는 이상은 얘의 값을 가지고 그것을 여기다가 아주 단순하게 조건을 주지는 못할 것 같고 변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자 그래서 append 얘는 종종 쓰이는 거고요. 자 extend라는 것은 뒤에다가 여러 개를 넣기 위해서 지금 my list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터러블이에요. 이터러블이라고 했을 때는 꼭 리스트일 필요는 없고요. 얘가 어떤 모양이든 상관이 없죠. 이렇게 튜플이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메서드는 그게 좋아요. 한번 볼게요. 차이점을. 자, myList에 extend 해가지고 b를 하면 myList 뒤에 b가 이렇게 추가돼서 확장된 리스트를 만들죠. 자, 그런데 만약에 myList는 myList 플러스 b라고 한다면 이건 에러가 나죠. 컨테이너에서의 더하기 연산은 같은 타입끼리만.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같은 타입끼리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리스트였다면 두 가지가 동일하지만 리스트가 아니라 하나가 이렇게 튜플이다 라고 했을 때는 extend를 써서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메서드와 연산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서드를 썼을 경우 얘는 여기 이 녀석에 대해서 이 타입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씩 꺼내서 넣어준다는 얘기고 이 더하기라고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스페셜 메서드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받아들여주는 그 타입이 동일한 것만 대상으로 하는 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이터러블이면 되고 여기서 얘는 앞에는 리스트하고 똑같아야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인서트라고 하는 거는 인덱스 위치를 줄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 5번 위치에 100을 삽입하라 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리스트가 0부터 9 값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리스트에 인서트 5번 인덱스 위치에 100을 삽입하라 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인덱스 번호하고 똑같으니까 여기 5번 위치에 100이 들어갔고
5번부터 밀린 걸 볼 수 있고요. 자, 삽입과 갱신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다른가라고 돼 있는데 갱신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값을 없애는 거죠. 그리고 그 위치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덮어쓰기. 그래서 만약에 마이리스트가 이렇게 존재하고 마이리스트에 5에다가 100을 넣었다 라고 한다면 5가 없어지고 100이 생긴 것.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리스트의 맨 뒤에 아이템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이 있을까? 맨 뒤에다 넣고 싶은 거예요? 틀린 것이 있나요? 1번, 2번, 3번, 4번. 2번. 자, 실행해 볼까요? 그렇네요. 왜냐면 얘는 지금 그 인덱싱 하는 거잖아요. 서브스크립션. 근데 서브스크립션이라는 것은 내가 갱신용으로 쓸 수 있거든요. 이거. 근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인덱스가 갖고 있는 자기 인덱스 번호를 써줘야 되는 거죠.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인덱스 에러가 나죠. 그래서 요거는 추가가 안 된다. 자, 여기는 답이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답이 적혀 있네요. 보면 폰 1 해가지고 이게 폰이라고 했을 때 얘가 폰 0이고 얘가 폰 1번이에요. 그리고 폰 1에 0이 들어있는 거고 그 뒤에 전화번호 넣고 싶다는 건데 그럴 때는 지금 여기 있는 리스트가 이제 어펜드를 갖고 있으니까 폰 1하고 점 찍어서 어펜드하고 톰에 전화번호를 넣어줘라. 그럼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익스텐드 하고요. 인서트를 써서 동일한 동작이 되도록 해보시는 거예요. 폰 1에다가 익스텐드 폰 1에다가 인서트 뭐 둘 같이는 안 되고 하나씩 연습하셔야죠. 얘 한번 해서 성공하시면 주석하고 얘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2개 만들어 보세요. 맨 뒤에다 넣는 겁니다.
지금 폰에는 이렇게 값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탐 뒤쪽에다가 탐의 전화번호만 넣어주는 거거든요. 탐의 전화번호만. 익스텐드를 쓸 때 여기 참조하시면 돼요. 지금 301이라는 것을 맨 뒤에다 넣고 싶다. 주석 한번 취해볼게요. 그리고 301을 뒤에다 넣었죠. 그리고 인서트를 썼을 때 303을 또 맨 뒤에 넣는 방법이고요. 익스텐드를 써서 304를 맨 뒤에 넣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서트의 특징은 인덱스 번호를 주고 객체를 주는 거고, 익스텐드 같은 경우는 이터러블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터러블을 만들어줘야 돼요. 꼭 리스트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리고 그 속에 객체를 나열해 주셔야 돼요. 톰의 전화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이름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톰의 전화번호는 하나의 객체죠. 하나의 객체죠. 지금 이거 하나 문자열을 등록하고 싶어요. 이것을 이터러블로 만들어야 돼요. 뭐 리스트든 튜플이든 셋이든 이런 식으로. 여기다 만약에 폰이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걸 이터러블로 인지했을 때 한 글자씩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문자열도 이터러블이니까 얘가 오류 내는 게 아니라 얘를 한 글자씩 가져가요. 얘를 이터러블로 만들기 위해서, 이터러블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컨테이너들이 모두 다 이터러블이잖아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튜플이다. 튜플이다. 얘는 튜플로 인지하지 않아요. 콤마 찍어야죠. 이렇게. 그래서 불편하니까 리스트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전화번호 자체를 통째로 이렇게 넣어야죠. 010-4567-8901이 하나죠. 너무 어렵게 보신 거 아니에요? 자, 익스텐드를 할 때 전화번호 하나를, 객체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등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전달해 봤고요. 인서트. 맨 뒤에 위치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맨 뒤 위치. len 해가지고 1. 이렇게 하면은 맨 뒤 위치가 되죠. 왜냐면 지금 폰 1이라는 게 여기 텀이라는 거 하나만 갖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랭스하고 인덱스 번호 차이는 하나 차이가 나니까요. 1번 인덱스에다가 폰
처음에 전화번호를 넣어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인서트. 물론 어펜드를 쓰는 게 가장 편하기는 합니다만 익스텐드나 인서트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얘네들을 동작을 시키려면 어떤 식으로 동작을 지시해야 되는가. 아, 얘는 이터러블을 줘야 되는구나. 하나일 때도. 그리고 인서트는 내가 위치를 지정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객체 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차이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나, 둘, 세 가지. 지금 여러분들께서 익히셔야 되는 게 어펜드, 익스텐드, 인서트의 사용 법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얻으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라이브러리를 쓸 때 그쪽에서 나는 오브젝트를 달라 그랬어. 오브젝트는 오브젝트인데 이터러블한 녀석을 달라 그랬어. 그리고 어떤 정수값과 객체를 달라 그랬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리스트에 어펜드라고 하면은 오브젝트를 주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그 오브젝트로 뭘 줘야 되는지 뭘 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리스트는 커먼 타입이니까 오브젝트로 뭐든지 줘도 된다라고 인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extend 그럼 여기 이터러블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뭔가 내가 이터하고 넥스트를 써서 항을 가져올 수 있는 걸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목록으로 줘야 되겠다. 그게 리스트든 튜플이든 셋이든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들은 리스트가 커먼 타입을 가질 수 있으니까 뭐든지 상관없겠다. 이런 느낌들. 인서트는 인덱스 번호랑 오브젝트를 하나 주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알아주시라는 거예요. 함수에 아규먼트하고 파라메타에 대해서 계속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오브젝트가 뭐고 아이고, 이터러블이 뭐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저도 생뚱맞게 R로 데이터 분석 강의를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근데 R이라는 언어도 사실은 객체 기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사용법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점 찍어서 익스텐드를 쓰는 게 아니라 뭐 함수로 익스텐드하고 가로 속에 리스트 넣고 이런 식으로 용법은 다른데 함수에서 그 아규먼트 치고 그다음에 파라미터 받고 이런 것도 참 비슷하고 개념들이 객체 지향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금방 익힌다는 거죠. 내가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알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다른 라이브러리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서 금방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아보는 파이썬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죠? 한 개만 있어도 이터러블이죠. 이터러블이라는 것 자체가 이터라는 함수에 의해서 이터레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이터레이터라는 것은 넥스트를 이용해서 내가 그 값을 다음 값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정의를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이터러블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는 그냥 비어있는 녀석이에요. 하지만 내가 여기다가 이터 A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터러블이에요. 아무 허리낌 없이 다 잘 되는 거죠. 그리고
텍스트 B가 되면은 이터레이터라는 거죠. 다만 이제 데이터가 없으니까 스탑 이터레이션이 나기는 하겠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야 이런 신호를 받고 반복문이 멈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것도 사용하시는 거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이제 확실해지시면 다른 라이브러리 학습할 때 속도가 빠르고 이해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삭제인데요. 삭제는 제가 여기 있는 메서드나 잠깐만요. 질문 한번 볼게요. 그렇죠. 지금 질문에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문자열이 있고 B에 하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B에 send A라고 하고 B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뒤쪽으로 두 개가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삭제해 볼게요. 삭제 같은 경우에 우리들이 많이 쓰진 않는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덱스가 바뀌어요. 인덱스가 바뀌어요. 인서트 할 때도 위치가 바뀔 수 있는데 얘네들은 내가 제거를 하고 나면 뒤에 있는 것들이 땡겨오거든요. 그러면서 위치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삭제용으로는 괜찮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건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리라는 것도 사용할 수 있고 사실은. 여기 보면 팝하고 리무브라고 있는데 팝은 인덱스 번호를 주어서 삭제를 하는 거고요. 리무브는 객체를 주어서 그것하고 똑같은 값을 찾아 삭제를 하는 건데 두 가지 다 한 개만 삭제하는 겁니다. 한 개만. 얘는 뭐 인덱스 번호에 맞는 게 하나밖에 없을 거고 얘는 똑같은 값을 갖는 것이 여러 개 있더라도 그 중에 먼저 발견되는 하나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인덱스 번호를 주느냐 아니면 객체를 주느냐의 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은 팝은 리턴 값이 있고 리무브는 리턴 값이 없어요. 얘는 무엇을 삭제했는지를 반환해 주는 거고 얘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클리어는 모두 다 삭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리스트가 있었을 때 팝 2라고 한다면 이 2는 데이터가 아니라 인덱스 번호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30을 제거하고 그 30을 반환하는 거죠. 그리고 리무브는 여기 있는 20을 찾아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클리어는 다 지우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는 거거든요. -1이라고. 그래서 내가 팝을 하는데 인덱스 번호를 주지 않으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삭제되고 반환돼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었을 때 4번 인덱스 0, 1, 2, 3, 4번 여기죠. 얘를 삭제해라. 그러면 mylist.tab 해가지고 4. 그러면 4번에 있는 이 값을 삭제할 거다. 그리고 x가 4로 돌아온다는 거. 2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 값을 삭제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가 없어졌고 x의 이 객체가 전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move는 3을 삭제해라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거 삭제되는 거죠. 앞에 있는 거. 그래서 myList에 remove 3이라고 했을 때 얘는 인덱스 번호가 아니라 값이에요. value. 그래서 3 값을 찾아서 삭제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반환되는 값이 없어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구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함수 또는 메서드가
리턴 값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리턴을 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구분하고 좀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리턴이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대입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대입을 안 해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삭제는 잘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리턴 값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름을 지정해서 쓸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리턴 값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지정해서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출력만 하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리모브처럼 넌을 반환하는 것은 리턴이 없다고 말을 해요. 이 경우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스 동작이라고 해요. 이 용어 알아두세요. 이건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동작을 지금 그 객체에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얘도 사실은 인플레이스 동작을 하는 거죠. 탑도. 인플레이스 동작을 하고 반환값이 있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리턴 값이 없는 경우 이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인플레이스 동작을 하는데 리턴 값이 있는 경우 얘는 인플레이스 동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해당하는 객체를 직접 변경한다는 게 인플레이스예요. 얘는 인플레이스 동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 레퍼런스 문서 같은 거 보실 때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얘는 라이브러리마다 거의 통일성을 갖고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그 라이브러리의 특징에서 아마 얘기가 나올 거고 대부분의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는 인플레이스 동작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요. 카피나 딥카피나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인플레이스로 동작을 해주세요 라고 해야지만 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내가 이 동작을 했을 때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객체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 아니면 이 객체랑 똑같은 것이 하나 만들어져서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 이걸 신경 쓰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라이브러리 학습하시면서 꼭 체크하셔야 돼요. 자, del이라는 거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뒤에다가 아이템을 지정하면 그게 또 삭제되죠. 자, 그런데 del 뒤에다가 한 개만 지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131234, 131234니까 얘를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del 해가지고 my list에 1번 하게 되면은 이 2가 삭제된 거죠. 그런데 슬라이스도 줄 수가 있어요. del 해가지고 my list에 1, 2, 3, 4가 나오게 한다. 여기 있는 1, 2, 3, 4예요. 아니면 1, 2, 3, 4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편하게 하죠. 1, 2, 3, 4를 남기고 앞에 있는 3개를 삭제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다가 그렇죠. 처음부터 3개. 처음부터 3개를 가져와서 제거해라. 이러면은 1, 2, 3, 4 남죠. 얘하고 얘하고 얘 3개를 지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슬라이싱을 이용한다는 거나 서브스크립션 이용하는 거는 대괄호 기호가 있어야 돼요. 인덱스를 사용한
위치 지정은 대괄호였습니다. 요 세 개를 주고 싶다. 얘가 1번, 2번, 3번이니까요. 1, 4 주시면 제거되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서 뒤집기. 순서 뒤집는 거는 이 방법 많이 써요. 뭐 리버스도 쓸 수가 있는데 뭐 리버스나 아니면 여기 있는 콜론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여기 보면 mylist.reverse 여기 아이디는 뭐죠? 기억나세요? 아이디가 함수인데 무엇을 위한 함수였죠? 주소, 아이덴티티, 주소. 그렇죠. 지금 주소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1, 2, 3, 1, 2, 3, 4가 4, 3, 2, 1, 3, 2, 1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리버스라는 거는 인플레이스 동작을 한 거죠. 자기 데이터 자체가 위치가 바뀐 거예요. 내부에 있는 것 자체가. 자, 그런데 여기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리스트를 뒤집어 보라 그러죠. 자, 그랬을 때 마이리스트에 아이고. 마이리스트에 콜론 마이너스 1.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콜론 마이너스 1은 많이 쓰이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맨 뒤부터 맨 앞으로 하나씩 이동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니까 여기 있는 마이리스트하고 x가 주소가 다 다르죠.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리스트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x가 만들어진 거죠. 얘는 마이리스트가 바뀐 거고 얘는 새롭게 만든 거죠. 그래서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썬에서 뭐 굳이 내가 새로운 거 만들기 싫어서 리버스를 쓰겠다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정렬 x를 여기다 마이리스트요? 여기다가 뒤집는 갱신한다는 거죠? 이렇게 갱신을 하게 되면은 주소는 바뀌어요. 프린트 해가지고 옛날 게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바뀐 거죠. 그리고 이 주소에 있는 객체가 없어진 거죠. 네임스페이스에 이제 이걸 설명하려면 네임스페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네임스페이스에 iList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있는 리스트가 저장돼 있었겠죠. 물론 리스트는 어딘가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었을 거고 그 주소를 가지고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다가 요거죠, 요거.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메모리 주소에 얘가 들어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뒤집는다라고 하면은 얘랑 똑같이 생긴 공간을 마련해서 하나씩 뒤집어서 꺼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리스트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 그 만들어진 주소가
얘라는 거죠. 그리고 네임스페이스에 다시 넣어주니까 이 부분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얘는 누군가 참조하는 애가 없잖아요. 그러면 메모리에서 없어져요. 자동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우리들은 myList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객체가 바뀐 거죠. 요 논리라면.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원상복귀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상복귀라는 게 이 주소를 쓰자는 건가요? 설명은 좀 어떤 것을? 아, 정렬전 데이터로. 정렬전 데이터로 가려면 다시 역정렬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정렬된 것도 갖고 싶고 정렬 안 된 것도 갖고 싶고 그럴 때 아까처럼 이렇게 쓰시는 거죠. X를 써가지고 myList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X를 따로 갖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myList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X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정렬이라는 것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드 리뷰나 이런 거 할 때는 뭐좀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렬의 개념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정렬이라는 것은 특정 기준에 맞게 나열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요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콤마, 별 콤마 있고 키하고 리버스가 나오잖아요. 키하고 리버스는 어떤 종류의 파라미터죠? 그렇죠. 키워드 온리죠. 그래서 반드시 키라고 주시거나 리버스라고 주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키는 펑션이에요. 펑션이에요. 그리고 리버스라고 하는 거는 true, false를 나타내는 볼 타입인데 기본적으로 얘네는 오름차순 정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sort라고만 써주시면 여기 앞에 있는 리스트를 정렬합니다.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써 있고 우리 기준을 봤을 때 숫자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한글 순서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숫자 값이 아니라 얘는 문자인데 숫자인 값을 말해요. 이거. 기억나세요? 여기 있는 요 번호 가지고 정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자라고 숫자를 섞어서 정렬은 못해요. 같은 타입끼리 비교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리버스를 true로 주었을 때 리버스라는 게 뒤집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림차순 정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라이브러리마다 정렬할 때 다른 값일 수 있는데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기능은 대부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키는 여기 보면 length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함수의 결과값을 가지고 비교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자, 여기 있는 Are you happy? 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이 문자열 값을 가지고 그대로 정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들을 바꿔서 그 결과값을 가지고 정렬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자, 예제를 가지고 실제로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숫자 값들, 여기 숫자와 문자열이 섞여 있는 리스트 정렬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 값이 쭉 들어있는 애들을 정렬한다. 하나 끝나요. 소트는 인플레이스 동작을 하는 거네요. 내가 정렬해 그러면은 리스트 자체가 바뀐다고요. 내부에 있었던 애들이.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프루츠라고 되어 있는 것을 내림차 순 정렬한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다가 리버스는 하고 뒤집어 라는 소리죠. 그리고 프루츠 하게 되면 알파벳 순서의 반대로 정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셨을 때 지금 그냥 얘를 정렬시켜 버리면 대문자가 앞에 오고 소문자가 뒤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얘를 어떻게 정렬하고 싶냐면 대소문자 가리지 않고 A가 앞에, C가 중간에, Z가 뒤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A, Z, Z, 중간에 C 이렇게 나오고 싶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하면 돼요. 대문자를 소문자로 인지시키거나 소문자를 대문자로 인지시키거나 그렇죠. 키라는 걸 주시면 되죠. 키 그리고 여기다가 함수를 줘야 되죠. 근데 그냥 어퍼 하면은 어퍼라는 게 없잖아요. 이 어퍼는 어디서 본 거냐면 스트링이 가지고 있었던 녀석이죠. 스트링의 어퍼를 쓰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스트링의 어퍼라는 게 동작을 하는지 보니까 되죠. 또는 로버라고 써볼까요? 동작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퍼나 로어를 쓰게 되면은 실제로 얘네들이 비교 대상이 됐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를 아규먼트로 생각하시고 우리 맵할 때처럼 맵이라는 함수 배울 때처럼 얘네들 하나하나가 아규먼트로 사용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로어로 다 바꾼 상태에서 얘네들을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정렬할 때는 얘네들이 비교하거든요. 얘랑 얘랑 비교하고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순서는 얘랑 얘랑 똑같으면 그냥 그대로 바뀌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랑 얘랑 똑같다? 그러면 얘가 앞, 얘가 뒤로 올 거고 얘랑 얘랑 똑같은 거니까 얘가 앞, 얘가 뒤로 올 거예요. 그래서 A는 이렇게 됐고 Z는 이렇게 됐죠, 순서가. 그래서 위치까지 막 바뀌진 않고요. 같은 값일 때는 순서를 유지한다는 거. 여기에 만약에 A가 하나 더 있었다 라고 한다면 A, A, A 이렇게 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orted라는 녀석은 빌트인 함수예요. 리스트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터러블에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키하고 리버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 얘는 이 이터러블을 인플레이스로 동작시키지 않아요. 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반환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튜플이 있었을 때 튜플은 튜플이라고 할 걸 그랬어요. 여기다가 소트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나는 튜플을 정렬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물론, my list를 여기다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리고 나중에 또 튜플로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sorted 라고 하게 되면은, my list는 바뀌지 않고, 리턴되는 값이 정렬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정렬된 것은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부적으로 내가 받은 이터러블을 리스트로 만들고 그 리스트를 정렬해서 돌려준다고 보셔도 되죠. 물론 내부 코드는 보지 않았어요. 근데 sorted의 반환값이 리스트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동작은 똑같아요. 여기.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슬롯의 개념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